안녕하십니까. 에드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차 공전행동기계 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로 올립니다.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죠. 자,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동시에 점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로 몇 초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초가 지나면 그린 램프가 탁 꺼져버리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S 적색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과 알맞은 회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에서 가회로가 되죠. 가회로.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상 그려둔 게 가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요 회로도를 가지고 동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최초에 차단기로 올립니다.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인라인, 아웃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쪽에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렇게 쭉 다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죠. 아래쪽에는 자, 요게 전부 전원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아랫단에는 전기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윗단을 제가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인라인 같은 경우는 PBS 적색이 B접점이니까 요렇게 들어와서 B접점이니까 그대로 통합니다. 요렇게 통하죠. 그 다음에 각 단에 쭉쭉쭉 전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근데 PBS 녹색 A접점, MC A접점, MC A접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전기가 위에 여기까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이 없죠. 아래쪽에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S 녹색 버튼을 탁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A접점이었던 PBS 녹색을 딱 누르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전기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MC는 ON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MC A접점들이 모두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여자됩니다. 그래서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PBS 녹색을 제가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거를 이제 손을 탁 떼더라도 한번 눌렀다 떼면은 전기가 이렇게 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MC가 온된 상태로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MC A접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될 테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겠죠. 자, 여기 B접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PBS 녹색 버튼을 딱 누르면, 그냥 누르는 상태로 할게요. 누른 상태라면 MC들이 다 붙으면서 타이머 동작, RL 동작, 그린 램프 동작.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동시에 온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타이머도 이때 같이 온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5초를 세팅했다 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동작과 동시에 이제 5초를 세알려요.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 B접점이 5초 후에 탁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뭐라 불러요? 한시접점. 한시적으로 동작한다. 시간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해서 한시접점, 정확히는 한시접점 B접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PBS 녹색을 눌렀을 때는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딱 들어와 있다가 그 상태로 5초 후에 요 B접점이 탁 떨어지니까 그린 램프는 꺼져버리겠구나.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PBS 적색 버튼을 누르면 요 인라인 쪽에 전원이 다 차단되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PBS 녹색도 A접점 이렇게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서 MC 꺼지니까 요것도 A접점 떨어질 거고, A접점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원이 모두 차단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전부 꺼져버릴 겁니다. 꺼져버리고 타이머 B접점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탁 붙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B 적색은 오프 버튼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전에도 똑같은 회로 나왔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에 타이머 A 접점을 썼다. 형태는 다르지만 나 회로 같은 경우는 타이머 A 접점이죠.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게요. 이렇게 A 접점, 이렇게 생긴 A 접점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것도 원래 상태로 돌리고요. PB 녹색을 탁 누르게 되면 붙으면서 MC ON 하게 될 거고요. A 접점들 모두 붙겠죠. 붙으면서 전기 딱 통합니다. 눌렀다 떼더라도 자기 유지 되고요.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가게 되고 타이머가 온 될 거고요. RL이 온 될 겁니다. 근데 자, 녹색만 눌렀을 때는 어때요? 타이머 A 접점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린 램프는 그냥 오프된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타이머를 5초 세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타이머가 온 된 동시에 5초를 세알립니다. 5, 4, 3, 2, 1 이렇게 하면은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이제 뒤에 그린 램프가 점등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타이머 접점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회로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온 방향으로 탁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된과 동시에 부저가 삐 하면서 울리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레드 램프가 꺼지고 부저가 꺼진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과 알맞은 회로는 여기 보이시죠? 요게 가회로가 됩니다. 가회로. 자, 그래서 요 회로를 간단하게 해독해 봅시다. 자, 최초의 차단기를 탁 올리게 되면 아래쪽 아웃라인 쪽에 전기가 쭉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원들 각단, 아랫단 쪽에는 전원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에서 전원만 들어와 주면은 요 전원들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인라인 쪽은 어떻게 돼요? 인라인 쪽은 전원이 쭉 들어오는데 자, 토글 스위치 오프 상태에서는 접점이 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MC도 요거 A 접점이니까 전원이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온 방향으로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딱 붙어주겠죠. 온 시켰으니까. 그러면 전원이 쭉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MC 온 하게 될 거고 레드 램프 온 하게 될 겁니다. 그 MC가 온 했으니까 요 A 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되어 버리겠죠. 자, 그래서 통하니까 부저도 온, B 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토글 스위치 온 시키면은 레드 램프 점등되고 부저가 B 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를 오프합니다. 오프하면 요게 탁 떨어져 버려요. 탁 떨어지면서 MC 오프, 레드램프 오프, 그 다음에 A 접점 떨어져 버릴 테니까 부저도 오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회로 같은 경우는 가회로가 될 거고 영상과 알맞은 것 역시도 가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회로 같은 경우는 왜 안 맞습니까? MC가 B접점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만약에 MC가 B접점이라면 최초 차단기만 올리게 되면 자, 아래쪽은 똑같고요. 위쪽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B접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차단기만 올리게 되면 부저가 ON 하게 되고요. 레드램프는 그냥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차단기 올리면 B 거리고 있을 거고 토글 스위치 탁 올리게 되면 얘가 붙으면서 MC ON, 레드램프 켜지고요. 그 다음 B접점은 떨어져 버리니까 부저는 오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작 자체가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레드램프 켜질 때 부저가 오프할 거고 부저가 울릴 때는 레드램프가 오프하게 될 겁니다. 자, 요게 나회로였고요. 어쨌든
해당 영상과 알맞은 거는 MC가 A 접점인 거. 그래서 레드램프 온 할 때 부저가 같이 동작되는 가회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토글 스위치는 그냥 똑딱입니다. 똑딱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접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제가 임의로 접점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오프고 여기가 ON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렇게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통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ON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제가 토글 스위치 ON 하죠. 위쪽으로 탁 제끼면은 요게 딱 아래쪽으로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똑딱이에요. 그냥 붙어서 유지돼요.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접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제가 그냥 딱 제끼면은 그 다음에 오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제끼면은 붙어서 탁 유지가 돼요. 그게 똑딱이에요. 똑딱이. 똑딱이다 보니까 그냥 요 똑딱이 자체가 붙어서 유지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기유지 접점들이 있었죠. 뭐 MCA 접점이라든가 요런 자기유지 접점이 있어야지만 푸시 버튼 스위치는 눌렀다 떼면 스프링 때문에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MC가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줘야지만 자기유지가 되는데 토글 스위치는 그냥 지 혼자서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똑딱 붙었다가 똑 붙었다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토글 스위치는 별도의 자기유지 접점, 예를 들면 요런 MCA 접점, 요런 접점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상에서는 별도의 자기유지 접점은 없고 운전용 MC 접점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접점이 필요가 없더라. 언제? 토글 스위치 쓸 때.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보여주는 장치는 급탕 탱크입니다. 급탕 탱크.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온수 탱크 또는 온수 가열 탱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 급탕 탱크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일단은 보일러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있어요. 요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증기 보일러라고 한번 해봅시다. 증기 보일러. 그럼 요 증기 보일러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보일러라는 이 동체 내부에 물을 채워가지고 뭐 연소실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버너를 설치하고 화염을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증기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고온의 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온의 증기를 사용처, 방열기 쪽으로 보내요. 방열기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온의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열교환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환수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방열기 쪽에 고온의 증기가 들어가게 되고 방열기는 실내에 설치되니까 실내에서 뜨거운 열을 이렇게 방열하게 되죠. 그래서 방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열하고 난 증기는 식어버리니까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해서 식어버리니까 나올 때는 응축수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죠. 물입니다. 물로 바뀌어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증기로 남아있겠지만 그런 거는 일단은 제외하자고요. 그런 설명을 제외할게요. 지금은 급탕 탱크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요게 기본적인 증기 보일러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증기 보일러라는 거는 이렇게 증기도 발생시키지만 여기 밑에 뭐도 있어요? 데워진 온수도 있겠죠. 일부 온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수를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급탕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일러 내부에 있는 요 물 있죠. 요 물. 우리가 끓이는 물, 보일러 내부에서 끓여지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럽습니다. 이게 안에 뭐 스케일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유지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보일러 자체가 밀폐된 용기잖아요. 그리고 방열기 쪽으로 순환을 한다 해도 이 전체가 다 뭐야? 묶여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밀폐된 용기예요. 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더러워요.
그 더러운 물을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로 보낸다? 내가 그 물로 세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급탕 탱크라는 녀석을 설치를 합니다. 물론 보일러 내부에서 간접 가열식으로 온수 코일을 설치해서 간접 가열해서 깨끗한 상수도를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 급탕기처럼 그 뭐 순간 온수기 이런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외하자고요. 지금은 급탕 탱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일러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급탕 탱크는 이렇게 볼록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록하게 돌출이 되어 있을까?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게 되고, 이 방열기 쪽으로 보낸 건 뭐예요? 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증기는 난방용이 됩니다. 난방용. 그쵸? 자, 그리고 그 주증기 중에 일부를 분기를 시켜요. 이렇게 분기를 시켜가지고 점프해서 이렇게 급탕 탱크의 볼록한 부분으로 보냅니다. 요 원리도 조금 이따가 왜 볼록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뜨거운 증기가 요 볼록한 곳에 체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상수도를 여기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요 이제 급수 펌프 되겠죠. 급수 펌프. 뭐 상수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옥상에 있는 옥상 물탱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록한 내부에 급수 배관이 있어요. 급수 배관. 그럼 급수 배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연관처럼 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차가운 이 상수도, 깨끗한 물입니다. 상수도기 때문에 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볼록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고온 증기와 어떻게 되죠? 열교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배관 안에는 물이,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볼록한 이 부분의 이 외부 단면에는 뜨거운 증기가 체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차가운 상수도가 급수라고 부를게요. 급수가 순간적으로 예열이 되겠죠. 순간적으로 가열이 됩니다. 예열이라고 하면 좀 틀린 말이고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는 거야. 가열이 되면서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뭐 한 60에서 한 80도씨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이 온도는 편차가 있을 겁니다. 편차가 있어요. 어쨌든 온수가 생겨요. 급수를 가열해서 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수를 요 탱크 안에 채워버리겠죠. 채운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처 어디입니까? 요거는 세면대, 화장실, 뭐 탕비실 이런 데다가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뭡니까? 급탕수가 돼요. 급탕수. 그래서 여기 안에 체류하는 물들이 급탕용 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열교환한 이 증기는 여기서 보내온 증기죠. 여기 이제 급탕용 증기가 되죠. 급탕용 증기는 여기에 이제 차가운 급수관이랑 열교환했기 때문에 나올 때는 뭘로 바뀌어요? 이거 그냥 제가 빨간 걸로 할게요. 나올 때는 응축수로 변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축수를 어디에 보내느냐? 바로 보일러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효율을 생각해서 이 응축수 탱크라는 녀석에 보냅니다. 응축수 탱크. 자, 그래서 응축수 탱크에서 모아두면은 요 일부 응축수가 사실상 증기도 조금 섞여 있겠죠. 한수가 되어도. 이 방열기랑 마찬가지예요. 응축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손실이 없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전기로 남아있고 일부는 그 응축수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100% 열교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열기 쪽에서 오는 한수 라인도 여기에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열기 쪽에서 오는 응축수와 전기도 여기 응축수 탱크에 모일 거고, 그리고 급탕 탱크에서 이렇게 가열하고 나오는 전기도 응축수 탱크에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증기인 녀석들은 상부에 이렇게 모여서 뭐 불응축 가스랑 같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응축수로 변해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증기 중 일부는 또 식어가지고 응축수가 돼서 같이 환수가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증기와 응축수랑 섞여서 들어가 버리면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축수 탱크를 설치하는 거고, 요거 뭐 냉동에서는 요런 걸 이제 뭐 복수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응축수 탱크가 없는 경우에는 뭐 트랩이나 기타 장치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트랩, 뭐 냉각내고 요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증기 보일러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증기 보일러에서 일부는 난방용 증기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일부는 급탕용 증기로 사용을 하는데, 이 급탕 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런 급탕 탱크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급탕 탱크라고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기에 가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가열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엄밀히 따지면 열교환기죠. 그래서 급탕용 증기와 급수를 열교환시키는 요 부분이 있다. 볼록한 요 부분이 있다. 열교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급탕 탱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쌤 온수 탱크도 맞지 않나요? 온수 탱크도 맞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수 탱크라는 거는 사실상 온수를 담아두면은 전부 온수 탱크예요. 이 열교환기가 없더라도요, 온수를 담아두면은 모두 온수 탱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감독관이 원하는 답은 뭐겠어요? 급탕 탱크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급탕 구간이 있잖아요. 급수를 데울 수 있는 급탕 구간, 가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급탕 탱크가 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맞고 요거도 맞습니다. 이왕이면 답 적으실 때는 급탕 탱크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맞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 답은 급탕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A와 B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A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마 밸브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B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가마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사용을 합니다. 뭐 이제 가스 공급 업체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송기 장치라고 해서 증기를 보내줄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스 공급 업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압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정압기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1차 측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를 2차 측. 우리 2차 측이라 하면은 사용처라 하죠. 사용처. 그러면 가스 사용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가스레인지라고 합시다. 자, 이때 도시가스 그 공급업체에서 보내주는 압력은 우리가 뭐 한국도시가스공사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보내주는 거는 엄청나게 압력이 높을 거예요. 멀리 보내줘야 되고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1차 측에서 공급을 해준다라고 칩시다. 자, 말이 2메가파스칼이지 이거 키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로로 하면 10배죠. 20kg/제곱센치가 될 겁니다. 압력이 꽤 많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근데 한 20kg 정도 되는 압력이 사용처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못 버티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 사용처 압력에 알맞게 뭐 예를 들면 한 1기압 정도, 메가파스칼로 하면 0.1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이제 감압을 시켜서 보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키로로 하게 되면 1kg/제곱센치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역할도 있고요. 두 번째 역할이 또 있었죠. 뭡니까? 1차 측의 압력이 변동하더라도 2차 측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1kg 세팅해놨으면 1kg로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메가파스칼로 오다가 갑자기 압력이 늘어났어요. 한 3메가파스칼로 와. 그러면 요거 1kg, 즉 0.1메가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 2메가파스칼일 때보다 조금 더 쪼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한 1메가파스칼로 줄어버렸어요. 저항이 생겨서. 그러면 정압기를 조금 더 열어주면은 또 이제 공급 압력에 알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2차 측 압력을 1차 측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보낼 때도 쓰고요. 우리 보일러 사용할 때, 보일러 같은 경우도 증기 보일러의 경우 주증기관 이렇게 있으면 고온고압의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주증기 이제 공급되는 요 첫 단을 1차 측이라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다 가마 밸브 딱 설치해서 방열기로 들어가기 전에 방열기
요거를 2차 측 압력이라 합시다. 그럼 방열기가 이제 사용처가 되겠죠. 열변하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2차 측 압력, 방열기 사용 압력에 알맞게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디에 비해서 1차 측 이제 고압일 때 사용처 압력에 알맞게 감압을 시켜주고, 그리고 1차 측 압력이 변동하더라도 요 감압 밸브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였다 열었다 하면서 일정하게 요 2차 측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감압 밸브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 밸브라고 돼 있는데, 요 스프링식 안전 밸브는 내부 구조가 스프링식이라서 스프링식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보일러와 같은 장치에 설치해 가지고 내부의 압력이 이상 압력이 되면은 요 내부에 있는 뭐 이상 압력이 된다면은 전기가 이렇게 확 찼겠죠. 요런 전기를 외부로 이렇게 빼줌으로써 내부의 압력을 그 이상 압력이 되지 않게끔 유지하는 안전장치였다. 그게 안전 밸브였죠. 그리고 영상에 나온 거는 구조상 스프링식 안전 밸브다 라고 해서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A 장치는 감압 밸브, B 장치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아래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치출구의 명칭은 뭐였습니까? 아네모스테디형 치출구였었고요. 그 다음에 치출구 주위가 검게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스머징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스머징 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천장에 치출구를 설치하죠. 그럼 천장이 요렇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천장에 보시면 보통 보면 뭐 섞고 떠는 뭐가 있어요? 텍스. 요런 것들로 이제 마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천장,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위에 올려다 보면은 요게 천장입니다. 사실 이 위에 숨겨진 공간이 있죠. 요런 거를 이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공간이에요, 공간. 자, 그리고 이제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덕트가 들어와서 치출구랑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탁 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아네모스테디형이라 하고 뭐 요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치출구 쪽으로 조화된 공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치출구니까 공기가 이렇게 쫙 나오겠죠. 이렇게 쫙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치출되는 공기이기 때문에 치출되려는 공기는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치출되는 공기의 압력은 꽤나 고압입니다. 고압으로 이렇게 치출이 되는 겁니다. 공조기에서 이렇게 확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치출구가 천장 요 석고라고 칩시다. 석고하고 치출구가 요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석고와 이 치출구 사이에 틈이 있겠죠. 미세하게 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자, 치출되는 공기는 고압인데 반해서 이 위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요 공간의 압력은 치출 공기보다 압력이 낮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치출되는 공기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돌아서 유인이 돼버려요. 유인이 돼버려요. 압력차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치출구가 설치된 요 석고와 치출구 사이에 틈이 있어. 작은 틈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유인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일부 공기가. 그러면 실내 공기가 항상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유인되어 들어가면서 천장 표면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치출구 주위가 새까맣게 검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스머징이라고 부르죠. 스머징. 자, 요 문제는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아네모스텟은 이전에 나왔었는데 스머징이라는 요거는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치출구 주위가 검게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스머징 현상. 그 이유는 요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치출구와 천장의 틈에 유인되는 공기가 있고요.
유인되는 공기가 좀 오염돼 있다면 이런 스머징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스머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출구 주위에 링을 설치하기도 해요. 링을. 그 말은 뭐예요? 틈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유인되는 공기가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죠. 5번 문제의 답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동그라미 1번에 치출구 명칭은 아네모스테리형 치출구가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치출구 주위가 검게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스머징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품들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단, 재질이나 규격은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이나 규격은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강관엘보, 동관엘보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다라 순서대로 가 같은 경우는 니플,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소켓, 그 다음 다는 티, 그 다음 라는 엘보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가, 나, 다, 라, 마, 장치 중 열동형 계정기를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꽤나 나왔던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면 가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스위치, 나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 다 같은 경우는 셀렉터 스위치, 라 같은 경우는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 또는 뭐 THR, 해당 문제에서는 그냥 열동형 계정기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 마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에서는 열동형 계정기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산소 용접 시 중성불꽃을 점화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용접기 토치죠. 토치를 뭐 불을 켰다 껐다가 밸브 조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용접 시 중성불꽃을 점화하는 순서를 쓰시오 라고 되어는 있는데 사실 포인트는 뭡니까? 중성불꽃이란 게 아니고요. 점화 순서를 묻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상 아세틸렌 열고 불 붙이고 산소 밸브 열면은 그 상태가 파란 불꽃만 되면은 중성불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부의 백심을 조절해 줘야 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중성불꽃이 되는 거예요. 산소와 아세틸렌이 섞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점화 순서예요. 점화 순서.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화 순서는 일단은 가연성 가스를 먼저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세틸렌, 요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탁 붙이죠. 라이터를 쓰든 스파클 라이터를 쓰든 점화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만 된 상태는 중성불꽃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산소 밸브를 열어줘야지만 중성불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다면, 실기시험을 본다면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강판을 용접한다거나 동관을 용접한다거나, 물론 다 중성불꽃이지만 압력과 온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점화 순서라는 거는 뭡니까?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점화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후에 소화 순서를 묻는다. 소화 순서. 자, 소화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역순이다 생각하세요. 산소 밸브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점화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요 순서대로 소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화 순서 중요하냐?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세틸렌 밸브, 가연성 가스를 먼저 잠궈버리면 역화가 일어납니다. 산소를 따라서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불을 끌 때는 요거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요. 산소 밸브 먼저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실습하실 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면 점화 순서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점화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야, 이 문제는 이제 진짜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뭡니까? 명칭은 계기용 변류기고 용도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복습의 의미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자, 1차 측에서 전류가 들어와요. 1차 측에서.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차 측에다가 변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류기는 어디에 연결이 돼요? 주로 보면 암페어메타, 전류계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이 부분이 2차 측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측의 전류의 값이 뭐 1000A가 될 수도 있고 뭐 10,000A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전류계 같은 경우는 그 큰 전류를 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류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계기용 변류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5A 정도의 소전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계에 들어가면은 그 값이 이제 전류계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요 장치를 변류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계뿐만 아니고 그 외에 뭐 과전류 계전기, 뭐 OC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변류기의 명칭을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계기용 변류기의 그 주된 용도는 요 1차 측 대전류, 큰 거죠. 큰 전류를 2차 측 사용처에 알맞게 소전류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가리키는 그 장치의 명칭은 전자밸브입니다. 전자밸브. 그래서 이전에는 화질이 안 좋은 그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회원분들께서 그 이제 화질이 좋은 사진 또는 자료들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제가 좀 그나마 엄선해가지고 요 전자밸브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밸브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코일이 녹색으로 된 녀석도 있고 파란색으로 된 녀석도 있고 검은색으로 된 녀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밸브를 보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10번 문제에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전자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